안녕하세요. 여수일번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TQQXL 시원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원 환율을 보면은 지금 조금 많이 좀 떨어졌죠. 한때 1238원 이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223원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달러는 1250원까지는 환전을 하시면 좋고 그 밑으로만 환전하시고 그 위로는 환전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환전도 분할 환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0년물 국채는 지금 2.8 넘었다가 2.8 뭐 한 3 정도 갔다가 지금 2.65 아무래도 금리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스닥은 올라갈 확률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져 주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게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지표처럼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 달부터 5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모르겠지만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도 미국 시장에 많다는 걸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지만 돈을 뺄 거라는 그 심리적인 걱정 이게 지금 주가를 올려주지 못하고 지금 떨어뜨려 놓은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3월 CPI가 정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와서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있습니다. 하지만 5, 6월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또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배 레버리지는 수익을 보시면 분할 매도를 해보시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음식 가격을 빼면 인플레이션은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에너지도 지금 전쟁 때문에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나머지 품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는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27불이었는데 실제는 마이너스 1불 23전으로 보시면 돼서 이것 때문에 지금 6.21%가 폭등하였습니다. 3월에 역사상 가장 많은 예약을 했을 만큼 어떻게 해요? 소비는 그렇게 둔화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여행 관련된 주식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된 리오프닝 주 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금융주는 JP모간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지만 하지만 미국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은행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JP모건은 이번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판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06% 지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떨어지면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항상 빅스 지수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떨어지면 우리에겐 좀 더 매수 찬스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다시 올라와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빅스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2%가량, TQQ는 한 6%가량 이렇게 올랐습니다. 무조건 3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동돼서 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하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QQ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TQQ는 이렇게 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50불대에 있습니다. 50불대 있는데 다시 60불대까지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약간의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지만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해서 무조건 여기가 최저점이야 라고 사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건 좋지만 너무 올라가서 잡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시고 있고,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분들,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타게 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그때 가서 분할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무조건 매도해야 되고 무조건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맞춰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XXL은 6%가량 올랐어요. 또 오를 때는 또 화끈하게 올라주고 있고, TSMC 실적 발표가 있죠.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XXL은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이 밑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떨어지면 내가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와 준다면 어디 정도가 내가 좋냐 보면은 41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여기서 지금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가지고 있으신 분도 어느 정도 오시면 항상 분할 매도 생각해 보시고, XXL은 물론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분할 매도 하시고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주우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ULZ 보시겠습니다. BULZ도 어제 살짝 반등을 해줬죠. 하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에서도 대비를 하시고 올라가는 거에서 대비를 하시는데, 여기서 포지션 잡으셨던 분들은 올라가면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좀 떨어진다면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FNGU도 어제 살짝 올라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실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못 사더라도 좀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올라가면 매도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QLD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구간에 와서 좀 매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여기서 샀다면 여기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내려오면 그때 가셔서 사시는 게 좋고,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불타기를 해서 여기다 몰리지 마시고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SO는 매수 찬스가 안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59불 때까지는 오시면 59불 때가 오면 그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이 정도인데 157불 이 선인데 아직 찬스가 안 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포지션을 여기서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여기서부터 막 불타기를 해가지고 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꼭 사야 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겠지만,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또 급하게 또 불타기 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내가 조금씩 사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고요. 항상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너무 큰 비중보다는 약간의 비중을 두면서 담아 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소도 기회는 왔었죠. 마소. 애플은 내가 못 샀으면 마소나 엔비디아는 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걸 꼭 애플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보다는 마소 엔비디아가 기회가 왔으니까 이걸 조금씩 담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을 사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면 그때 가셔서 조금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포지션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280불 때, 뭐 280불 때 잡았으면은 뭐 종고점까지 올라가면 350불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쁜 곳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시고, 올라가면, 불타기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는 다시 1000슬라로 복귀를 했죠. 금방 복귀를 하는데, 지금도, 지금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800불 때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꼭 테슬라를 꼭 사시고 싶은 분들은 떨어지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주 정도는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한 주 정도 샀으면 지금 이게 2,600불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한 300만원 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위가 크니까 여기서 한 주 이렇게 포지션 잡으셨다면 올라갈 때 잡지 마시고 떨어질 때 한 주씩 이렇게 잡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락을 맞더라도 물리는 비율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셔서 하는 게 훨씬 더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이 왔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파, 2파, 3파로 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1파, 2파, 3파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스파이는 S&P 500을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스파이만 보고 맞다, 나스닥만 보고 맞다 할 게 아니라 자신의 종목이 S&P 500에 관련된 종목인지 나스닥에 관련된 종목인지 이걸 보고 판단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반도체를 따로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만 이 상황을 극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스파이에 있는지 나스닥에 있는지 반도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